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이민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희일비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도 일희가 많죠. 일희가 많나요? 네. 그렇죠, 네. 뉴스를 보면은 가장 먼저 그 정보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특히 요즘에 날씨도 춥고, 네. 코로나 때문에 마음도 참 힘든데, 몸도 네. 마음도 그나마 그래도 새로운 시대가 출발하면서, 네. 이제 그런 부푼 기대 속에 좋은 소식이 이제 맞아요. 속속 나오기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죠. 네네. 네. 그래서 항상 저도 이제 뉴스를 관심 있게 보는데, 최근에 2월 5일에 네. H1B에 관한 기사가 난 게 있더라고요. 아, 네. H1B,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10월 1일부터가 그 피스컬 이어 2022년이 시작이 되는 그런 그 해인데 네. 그 해에 대한 H1B 추첨에 대한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네. 많은 분들이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네. 트럼프 그 집권 말기에 네. H1B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안 좋은 그런 규정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추첨은 안 하고, 임금이 높은 순으로 선정을 하겠다. 네. 이런 것도 발표를 했고요. 네네. 그 다음에 각 잡 타이틀별로, 각도 레벨별로 임금이 있는데, 이걸 또 엄청 올려놨어요. 네. 그래서 이 높은 임금을 줘야지만 H1B 스폰서가 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발표를 하고, 네. 그래갖고 이것을 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이번 해에 추첨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게 확실한 게 안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신청자들이 나는 어떻게 고임금을 받을 처지는 안 되고, 그러면 H1B 포기해야 되느냐, 이런 그렇죠. 문의가 많이 네. 왔는데, 지난 금요일 오후에 이민국에서 드디어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이, 그래서 트럼프의 그 임금 순으로 선정한다든가, 그 다음에 각 레벨별로 임금을 올린다든가, 이런 거는 요번에 다 실시 안 하고요. 네. 우선 등록을 한 다음에 추첨을 하고, 네. 당첨이 된 사람들은 접수를 하는 걸로. 아. 예, 진행 과정이 작년에 사실 새로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네. 올해도 작년이랑 동일하게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타임라인이, 추첨, 하기 위해서 우선은 지금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등록을 먼저 3월 9일부터 3월 네. 25일 사이에 네. 나는 이번에 H1B 추첨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이제 고용주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고용주가 등록을 하면 그 등록된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네. 추첨을 실시를 해요. 3월 네네. 31일 전에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당첨이 된 사람들은 노티파이가 오는데 네. 그러면 90일 이내에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사실 이 한인업계 노동자들이 비교적 저임금이 그쵸. 많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고임금 순으로 선정을 하면 조금 다 못하죠. 그죠, H1B 아무도 못해요. 네. 고임금,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게 그 레벨이 4개가 있어요. 네. H1B를 할 때 1, 2, 3, 4가 있는데 네. 그 레벨 4는 정말 경력이 많은 사람한테 주는 거고 네. 대부분 레벨 1인데 네. 한인 중소사회에서 중소기업은 사실은요 레벨 1 임금도 못 맞춰요. 네. 그래서 레벨 1 임금이 최하가 5만 불이다. 그러면 사실 대학 졸업하고 바로 5만 불 못 받는 그런 잡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 레벨 1에 풀타임으로 들어가기도 버거운데 네. 이거를 임금 순으로 한다고 작년에 발표를 하니까 네. 사람들이 패닉이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렇죠. 나는 그러면 이제 떠나야 되는구나. 이랬는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요번엔 없던 일로. 다행히 했습니다. 네. 예. 이것도 이제 기다리시던 분들한테 희소식이죠. 그렇죠. 네. 네. 이거 좋은 소식으로 또 시작을 했네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 개혁안이 하여튼 뜨거운 감자예요. 그렇죠. 네. 네. 요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시행했어.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공약 때부터 네네. 이제 선거하기 전에 공약으로 많이 내세웠잖아요. 그렇죠. 나는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 이러이러하게 하겠다. 네. 100일 내에 뭐를 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선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취임 첫날에 공약대로 네. 발표를 했어요. 네. 뭐를 했냐면 The U.S. Citizenship Act라고 해서 네. 미국 시민권법이라고 네. 해석을 할까요? 예, 이런 포괄적인 법안을 국회에 상정을 해라라고 이제 지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상정이 돼서 법으로 이제
표결을 거쳐야죠. 물론 하원, 그렇죠. 상원 다. 하지만 그래도 공약대로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뭐 시민권법이라는 거를 기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발표를 하니까 이제 다 됐구나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사실 있어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의회에서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네. 표결에 붙여서 결국 법으로 되면은 실시를 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며 네. 또 그런 그 블루프린트라고 할까? 네.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네네. 자세한.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안에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많은데 지금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지금 발표가 이 실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이 음. 중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는 네. 또 이제 더 나와봐야 알아요. 네,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게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차차 뭐 시간 가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서류 미비자 구제안이죠. 아무래도. 네네. 그래서 내가 미국에 와서 뭐 10년 동안, 20년 동안 정말 길게는 30년 이상 사신 그럼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사면 그 안이 나온 게 뭐 사면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뭔가 기회를 준 게 2000년에 그런 245I 조항이라고 네. 있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도 지금 20년이 넘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또 혜택을 못 보신 분들은 또 더 뭐 30년 넘으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2021년 1월 1일 미국에 거주를 하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은 네. 기회를 주겠다. 네네. 5년 있다가 영주권을 신청을 하고 네. 영주권 또 받은 다음엔 또 3년 있다 시민권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쫙 터주겠다. 네. 이제 그게 이번에 발표된 것 중에서 가장 이제 큰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나 저제나 사실 음지에서 이렇게 네네. 숨 못 죽이면서 있었던 네. 분들이 이제 뭔가가 생기는구나라는 네. 이제 기대감이 팽배해 있는데 나오긴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지금 당장 나온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준비하는 단계로 그렇군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5년 그렇죠. 뒤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안이군요. 그렇죠. 하지만 좋은 건 뭐냐면 5년 동안 내가 그러니까 영주권을 신청하는 건 5년 이후에 하겠다라는 게 그 아니에요. 물론 네네. 이제 어떤 법 규정이 나오면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5년 동안 뭐를 하냐면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을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금 당장 영주권을 신청하게 해주면 지금 합법 이민으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unfair한 거죠. 네. 사실 그거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류 미비자의 그런 합법 그런 체류도 중요하고 영주권도 네.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법을 잘 지키면서 합법 이민을 진행했던 사람들한테 그의 네. 기회까지 박탈하진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년으로 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네. 사이에 합법 이민한 사람 다 정리하고 네네. 그러고 나서 해라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영주권 들어가신 분들 중에서 너무 힘들어서 이 네. 과정을 포기하고 나는 바이든이 꺼내놓은 이민 정책의 구제안을 받겠다. 맞아요. 이러신 그런 분도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나 네. 이거 지금 신분 유지하는 거 너무 너무 힘들다. 힘들어요. 왜냐면 네. 학생 비자 신분하는데도 학비네 시간 내서 학교 가야 돼. 그러니까요. 이런 거 하는데 나 이거 그만하고 싶다라는 분이 네.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신분 유지를 하셨으면 네. 여지껏 하셨는데 네네. 조금 더 하셔서 합법 이민으로 가시는 게 훨씬 좋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발표 때 뭐라 그랬냐면 2021년 1월 1일 체류를 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네. 그 체류가 불법으로 체류를 하는지 합법자도 해당하는지 그건 아직 몰라요. 그래서 네네. 만약에 지금 합법이신데 갑자기 이것 때문에 내가 불법으로 만들겠다 했는데 1월 1일 네. 현재 그때 합법 체류는 안 되고 불법 체류만 된다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다카가 그랬어요. 네. 다카 때 그 당시에 합법 체류를 했던 사람들은 다른 조건이 다 충족이 됐어도 당시에 합법 체류가 그러니까 2012년에 발표를 했는데 다카를 네. 2012년 그때 8월인가 그 당시에 합법이었지만 곧 불법이 됐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도 다카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구체화가 될지 네. 그거는 보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지금 아무리 힘드셔도 조금 합법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네, 그 요즘은. 길로 가시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다카와 그래도 난민들에 관한 내용도 있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일반 그런 네. 그 서류 미비자 얘기고 네. 다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네. 5년 기다리지 말고 네. 바로 영주권을 줄 수 있고 또 3년 있다 영주권 할 수 있고 네, 시민권 할 수 있고
라는 그런 굉장히 그 패스트 트랙을 네. 열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카뿐만 아니라 뭐 그 난민 보호 신분으로 있는 TPS라든지 네. 그거 트럼프 대통령 때 다 무시했던 거거든요. 그거 네, 없애고 네. 본국으로 보내라. 네. 굉장히 힘든 뭐 재해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한테 임시 보호 신 물론 한국 사람들은 생소한 거예요. 네. 하지만 뭐 그런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가라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도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뭐 농장에 임시 노동자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도 미국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다카를 비롯해서 그런 그 신분의 사람들한테는 더 빠르게 영주권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네. 다카로 있으신 그런 청소년들 그다음에 네. 뭐 그 청소년이 지금은 자라서 어른이 많이 됐겠죠.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2012년인데 맞아요. 지금 벌써 9년이잖아요. 네네. 그때 뭐 18살이면 지금 27, 그럼요. 많이. 7살이 네. 되는 건데, 참 오랫동안 힘들었는데, 그런 그 어린 그 네. 자녀들, 이제는 뭐 성년이 된 사람도 많지만, 네. 굉장히 좋은 그 결과가 있으리라고 네. 봅니다. 네. 다카와 보호 중인 난민들에게는 또 바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좀 골자로 하고 있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불법 체류 오버스테이를 하신 경우에는 미국을 떠나면 재입국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길게는 지금 10년까지도 못 그쵸. 들었죠. 그게 이제 3-year bar, 10-year bar라는 게 있어요. 네. 뭐냐면 내가 불법 체류를 180일 넘게 했어요. 6개월. 그러면 3년을 미국을 절대 못 들어옵니다. 네. 무비자 신청해서 들어오시면 위반이에요. 네, 무비자 들어올 때 오버 체류했느냐라는 거에 띡 이렇게 X 안 했다 이렇게 하면 또 그렇죠. 그냥 위증이 승인이 되죠. 되기도 해요. 네. 하지만 그렇게 들어오면 그게 다 위반이고요. 네. 그다음에 1년 동안 불법 체류가 넘으면 10년 입국 금지예요. 네. 그래서 미국에 있다가 가신 분들은 아무리 뭐 시민권자랑 결혼을 하고 네. 자식이 시민권자가 돼서 시민권자의 부모님으로 바로 영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네. 네. 입국 금지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사실. 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없애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글쎄 이것까지는 뭐 어떻게 이것까지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걸 없애면 그래도 그 입국 금지 그 바에 걸려갖고 영주권 신청 못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네. 또 합법으로 그 입국 못 하시는 분들, 합법 비자 받아서 네네.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죠? 네, 이것도 네.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네. 사항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수십 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영주권 번호를 재사용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많이 아시네, 굉장히 내용을. 관심 있게 봤어요. 네. 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민자들이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하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특히 네. 가족 이민 같은 거 되게 오래 걸려요. 네네. 부모님이 영주권자라서 뭐 영주권자의 자녀를 신청한다, 시민권자의 자녀를 신청한다, 뭐 최하 6, 7년, 뭐 또 네. 10년도 넘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그 합법 그 취업 이민 같은 경우는 지금은 문호가 열려 있지만 네. 문호가 많이 그 적체가 되는 적도 많았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 왜 그러냐면 이민은 쿼타라는 게 있어요. 연간 줄 수 있는 쿼타가 있는데 그 쿼타를 상회해서 영주권을 발급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딱 그 해가 지나면 딱 문을 닫고 다음 해에 새로운 쿼타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수십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때 미사용했던 그 쿼타들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월을 해갖고 네. 사용을 하면 좋은데 네. 그렇게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안에 이거는 사실 예전에도 많이 이런 걸 좀 해다오라고 네. 많이 그런 그 법안으로 좀 하자라는 얘기는 많이 나왔던 건데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이 시민권 법안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사용했던 거를 지금 다 끌어와서 하자. 생활상담 오늘은 오직 한 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조문경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문경 변호사는 주재원 비자, 투자 비자, 취업 비자를 비롯한 개인과 기업의 이민 비자에 관한 모든 법률 조언을 다루고 계십니다. 뉴저지 460 버겐 블러바드 스윗 넘버 305번 팰리사이드 파크에 위치하고 있고요. 201-585-7409 뉴욕 164-01 노던 블러바드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18-539-7400번입니다. 생활상담 궁금하신 사항 생방송 번호 201-585-8777 카톡 아이디 FM877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조문경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수고하십니다. 종교단체를 통해서 피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포기하라고 해서 영주권을 주었습니다. 제가 영주권자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전에 비슷한 질문을 좀 받아봤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네. 영주권을 주었다는데 어디다 주었다는지. 영주권을 포기하라고 해서 영주권을 주었다고요? 그걸 드린다고 영주권이 포기가 되는 건 아니죠? 영주권은요, 포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외국에 가서 오래 있으니까 내가 영주권자로 재입국 허가서도 없이 뭐 1년 이상 있고 뭐 몇 년 있으니까 나는 이제 영주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영사관에 가서 포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포기 영주권 반납하고 지금 영주권 줬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게 줬을 수도 있어요. 영사관 가서 영주권 반납하고 네. 포기하는 그런 신청서 있어요. 407이라는 네. 폼이 있는데 그거 하고 포기를 하는 게 있고요. 근데 네. 지금은 영사관에서 그런 업무를 안 해요. 그래서 네. 미국에 있는 서비스 센터에 보내야 돼요. 그거를. 네. 그래서 그 폼하고 영주권하고 이제 같이 보내는데 네. 그런 게 있고 하나는 들어올 때 입국을 할 때 포기를 하는 게 있어요. 네. 이제 오래 있다 오니까 오피서가 당신은 영주 의도를 포기한 거다. 그러니까 네네. 영주권 포기해라라고 네. 해서 영주권을 반납을 거기서 받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주권은 어디다 줬는지. 어쨌든 영주권을 그렇게 반납을 했으면 보통은 영주권 포기가 되죠. 네네. 보통은 이제 407이라는 양식을 작성을 해서 그것이 이제 승인이 돼서 오면 그걸 갖고 영주권을 포기를 했다는 증빙 서류를 받는데 네. 글쎄 그냥 영주권만 그냥 달랑 줬으면 그거는 사실 포기 여부가 확실하지는 않아요. 사실. 네네. 네, 그리고 그거를 알아볼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래서 그거를 당장 내가 어디다 찍어가지고 나 영주권자인지 아닌지 그러기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영사관이라든지 뭐 대사관에다 알아보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사관에서 그런 건 지금 안 해요. 네. 안 하고요. 본인이 뭐를 원하시는데 영주권을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은 이제 그 서비스 센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문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서비스 센터에다가 네.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민권 인터뷰에서 셀렉티브 서비스 등록을 안 했다면서 추가 서류 요청을 받았다고 하시네요. 네. 현재 31살이시고 25세가 넘어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셀렉티브 서비스를 그냥 놓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 군대 등록을 하는데 그럼 미국에서 이런 거를 해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비이민 비자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이 학생 비자를 해서 내가 학생 비자의 그 자녀다. 또는 취업 비자를 해서 취업 비자의 자녀다. 이렇게 비이민 신분으로 있는 사람 말고 모든 영주권자 또는 신분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8세에서 25세 사이에는 셀렉티브 서비스라는 그런 등록을 해야 돼요. 혹시 뭐가 나면 이제 그 등록을 해놓고 그 군대 이렇게 등록을 해놓는 거죠. 군대를 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게 18세부터 25세 사이인데 보통 하이스쿨 다닐 때 그 학교에서 많이 그걸 나눠줘요. 그렇게. 근데 이제 이거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민권을 할 때 되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지금 이분이 그런 경우가 같아요. 그래서 31세니까 지금 25세까지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등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셀렉티브 서비스 왜 등록 안 했니? 뭐 하니? 아마 이러셨던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 근데 사실 등록을 안 했다 하더라도 시민권을 못 받는 건 아니고 셀렉티브 서비스 시스템이라는 데가 있어요. SSS라고요. 그래서 SSS 거기에 들어가셔서 내가 내 스테이터스 인포메이션 레터를 달라고 하면 거기서 레터를 줘요. 그래서 당신은 15세부터 지금 18세부터 25세에 등록을 안 했다. 그리고 지금 몇 살이니까 지금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레터를 주고요. 그다음에 내가 모르고 안 한 거고 그렇지. 내가 일부러 뭐를 피하려고 안 한 건 아니다라고 내가 진술서를 쓰고 내시면 시민권 받는 데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레터도 없이 또는 내가 이렇게 고의로 안 한 거 아니다라는 그런 진술서도 없이 그냥 가서 그런 걸 받으라고 한 것 같은데 더군다나 지금 31살이라고 하셨는데 31살 이상이면요. 사실은 그런
그 Selective Service System에서 발행하는 스테이터스 인포메이션 레터 자체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31살이 넘으면 이미 나이가 네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네. 더 이상 그 혹시라도 내가 그 일부러 안 했다 하더라도 시민권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팔로시 매뉴얼에 사실 나와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추가서를 받으셨으니까 네. 거기 연락을 하셔갖고 그런 네. 레터를 받으셔갖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왜 안 했는지 경위를 네. 써갖고 내시면 네네. 네, 시민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고의로 이거를 안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시네요. 네네. 네. 네. 그렇군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신 분이시래요. 이분은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결혼을 하셔서 한국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세요. 지금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미국에 뭐 부모님이 유학 오시거나 뭐 이러셔도 태어났다가 바로 이제 들어가고 네. 뭐 주재원으로 오셨다가 그때 태어나서 바로 들어가고 그리고 계속 한국에서 자랐지만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네네.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나는 시민권자인데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내 아이도 시민권자냐라는 게 이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미국에서 언제 가셨는지 모르지만 네. 내가 5년을 살았어야 돼요. 그리고 네네. 14세 이후에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만 사는 건 아니고 14세 이후에 3년은 또 14세 이후에 살아야 되고 그런 요건들이 있어요. 네. 얼몇 년 살아야 된다는. 네네.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다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 만약에 그냥 갔으면 그런 미국의 그 체류 그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아이가 바로 시민권자가 될 수 없어요. 네. 그냥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영주권을 신청을 하셔야 돼요. 네네. 그리고 내가 갔는데 뭐 한국에서 자란 게 나중에 뭐 고등학교 넘어서 갔다 대학교 갔다 이러면 네네. 뭐 내가 미국에서 그렇죠. 5년 지냈다라는 거를 서류를 가지고 대사관을 가시면 한국에 네. 있는 대사관을 가시면 아이가 미국 시민권 미국 여권이랑 네.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거주 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좀 상세한 거는 변호사랑 상담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네. 이 미국에 시댁이 있거나 뭐 친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미국에 오셔가지고 아이를 낳고 가시는 분들도 그 더러 원정 계시거든요. 출산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시민권자니까 나중에 이 아이가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도 시민권이 될 거야라고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 많으세요. 아니요, 맞아요. 시민권은 되죠.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그 아이가 커서 이분처럼 한국에서 자식을 낳았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지금 네네. 그 일부러 원정 출산은 네. 사실 뭐 그 자녀만을 위한 건데 네. 그 자녀가 또 나중에 그쵸. 커서 자녀를 낳았다. 네. 시민권자의 자녀다. 네. 그렇게 해당할 수도 있어요, 물론. 네. 그렇죠? 아닙니다. 네. 어느 정도 미국에서 살았던 게 그게 있어야지 또 자녀가 네. 시민권을 바로 출생으로 해서 US 시티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질문 주신 분은 이제 변호사님과 이렇게 상담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아이의 지금 신분을 네. 할지 그거를 네.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네. 예. 음주운전 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영주권 갱신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시민권 신청을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요거는 어떤가요? 이 음주운전이요. 네.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대수롭지 않게 봤는데 네. 특히 트럼프 시절에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그 법을 집행했어요. 네, 네, 이민법 상으로. 네. 예를 들어서 시민권을 하는데 지난 5년 동안 음주운전이 2번 있다. 그러면 네. 시민권이 결격 사유다라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기록이 얼마나 있는지 언제 있는지에 따라 시민권 신청 그 여부는 달라져요. 네네. 지금 그냥 음주운전 기록만 가지고 영주권 갱신은 보통은 괜찮아요. 영주권은 그렇게 과거에 내가 범법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네. 네, 결론적으로 네. 영주권 갱신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세요. 그리고 네. 시민권은요, 음주운전 몇 번인지 언제 네. 했는지 한 번이면 괜찮아요. 네. 한 번이면 괜찮은데 2번이면 언제 했냐에 따라서 네. 최근 5년 동안 했으면 시민권은 좀 지금 힘드신가요? 하시지 마세요. 아, 네. 지난 다음에 하세요. 네. 그리고 예전에 2번이다. 네. 이러면 그거는 가능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 한번 잘 상담하셔갖고 네, 시민권 그래도 시민권 하셔야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나갔다 오실 때 또 2차 심사대로 많이 네. 가요. 이런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네. 영주권자는 네네. 그러니까 시민권 자격이 되시면 네. 그런 식으로 신분을
정리를 하시는 네, 게 네. 앞으로 네. 사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음주운전은 정말 그 많은 제약이 따르더라고요. 특히 그 다카 신청할 때는 안 됐죠. 예, 맞아요. 다카 네. 사실 음주운전 지금 한 번은 네. 뭐 영주권 갱신이라든지 또 뭐 영주권을 받는다든지 네. 아니면 시민권 신청한다든지 심지어 뭐 무슨 다른 비자를 한국이나 네. 뭐 이런 데서 신청을 하고 들어온다든지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다카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사실 다카는 음주운전 한 번 있어서 다카 못 하신 분 꽤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네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요, 영주권자인데요. 부모님 노환으로 장기간 한국을 가야 되게 됐습니다. 2년 정도 머물러야 하는데요. 장기 체류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혹시 익스프레스 신청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이분은 재입국 허가서 이 네. 신청은 꼭 미국에 있을 때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부모님 편찮으셔서 네. 한국 가신다. 그럼 가시기 전에 반드시 신청을 하고 가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지문 날인을 해야 되는데 네. 지문이 예전에는 한 달이면 됐어요. 네. 근데 지금은 한 뭐 3달도 걸리고 네네. 또 지문을 또 면제를 또 많이 해줘요. 근데 네네. 안 해줄 수도 있고 해줄 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문을 찍으시면 한 뭐 3개월 지금 뭐 2개월 3개월 기다려야 되는데 네. 기다리셨다 찍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네. 이제 급하시니까 나가셨다가 지문 날인이 나오면 그때 다시 들어오셔서 또 찍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셔서 힘드신데 지금 아까 익스프레스도 되나요? 네, 그러셨죠? 익스프레스. 네. 익스프레스가 있긴 있어요. 근데 네. 이게 뭐 익스프레스 피를 받고 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심사하는 사람 재량으로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너무 위독하셔서 병원 기록을 가지고 내가 빨리 나가야 되니까 빨리 해 주세요라고 하면 바로 그 지문 날인이 한 일주일 만에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네네. 지금은 지문 자체가 뭐 한 달 걸리던 지문이 지금 3달 걸리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네. 익스프레스를 하는 게 별로 큰 의미는 없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네. 할 수 없이 했다가 급하시면 나갔다 다시 들어오시고 네네. 그다음에 받는 거는 뭐 오래 걸려요. 한 뭐 7개월, 8개월도 걸리고 오래 뭐 걸리네요. 예, 오래 걸리는데 오래 걸리더라도 그거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받아서 그냥 발송을 해주면 돼요. 본인이 있는 대로. 네네. 한국에서 받을 수도 물론 있고 네네. 미국에서 집에서 받아서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주면 되는데 이제 지문이 관건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여기 미국에 체류해야 될지 그거를 네. 스케줄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분이 한국에서 지문을 찍을 수는 없나요? 없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네, 없습니다. 네. 네네. 예, 무조건 예. 네네, 미국에서. 미국에. 네. 자,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작년 5월에 시민권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이 늦어진다고 하네요. 이렇게 늦어지는 것도 가능한 일인가요? 영수증만 받은 상태입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작년 5월에 하신 분 음. 뿐만 아니라 네. 작년 2월, 3월에 하신 분들도 지금 영수증만 받은 분 많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시민권 질문이 많으세요. 보통 네네. 그 분들이. 왜냐하면 예전에는 뉴저지 같은 경우는 한 뭐 6, 7개월, 네. 뉴욕 같은 경우는 뭐 한 7, 8개월 이 정도 있으면 인터뷰가 나오고 이제 그다음에 시민권 증서 받게 되는데 지금은 지문조차 안 찍으신 분들이 많아요. 아까 네. 제가 뭐 지문은 한 3개월쯤 걸린다 그랬는데 네네. 이상하게 시민권 지문은 이렇게 안 오더라고요. 시민권 신청하신 분들이 지문 날인이 굉장히 늦어지고요. 네네. 작년 5월에 신청하셨으면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수가 있어요. 네네. 지금 시민권 인터뷰 잡히시는 분들이 작년 말이 아니죠. 재작년 말이죠. 그러니까 네. 재작년만 코로나 되기 전에 신청하시고 지문도 날인하시고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인터뷰가 잡히세요. 네네. 그런데 3월 정도부터 신청하신 분들은 지금 소식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어요. 이런 본인 지금 그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실 네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네, 만약에 받으셨으면 잘못됐으면은 네. 잘못됐다는 또 노티스가 오겠죠.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는 뭐 접수가 안 됐다거나 네. 아니면 접수를 했는데 무슨 서류가 빠졌다. 그러면 서류 뭐 내라라고 와요. 노티스가. 네, 네. 예. 지금 네. 접수증 받으셨으면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시민권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들도 뭐 취업 이민 비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늦어지긴 있죠? 하는데요. 네. 사실 시민권이 제일 지금 심해요. 네.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다음 질문을 한번 또 볼게요.
미국에서 서류 미비자로 5년을 거주하다가 캐나다를 통해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타로 입국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라는 질문이세요. 이분은 네. 지금 일단 지금 합법 입국은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제 위반하신 게 두 가지예요. 네네. 하나는 이제 서류 미비로 5년을 거주를 했으니까 아까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 때 뭐 3년 입국 금지, 10년 입국 금지 뭐 이거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네네네. 거기 딱 걸리시는 분이에요. 네. 5년을 거주를 했으면 사실 10년 입국 금지예요. 네. 입국 금지인데 이거 금지인데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가 위반이시고 네. 또 하나는 이스타로 입국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스타가 네.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전자 여권으로 무비자로 입국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스타를 이제 신청을 하려면 이거는 정식으로 비자 받는 건 아니지만 네. 이제 무비자 협정에 의거해서 네. 이제 간단하게 서류만 작성하고 들어오는 건데 네. 그 이스타를 받기 위해서 그 온라인으로 서류를 할 때 뭐를 물어보냐면요. 미국에 불법 체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네네. 거기다 이분이 노후를 했으니까 이스타를 받으신 거예요. 예스를 했으면 절대 예스를 했으면 절대 못 받죠. 네. 그렇죠. 노후를 해서 받으신 네. 거예요. 그래서 거기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크게 지금 문제가 네. 되세요. 그래서 이제 좋은 분 만나서 다행인데 결혼을 뭐 바로 할 수는 없고 한참 좀 있다가 이스타로 해서 바로 결혼하셔서 영주권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한 3개월은 적어도 기다리셔야 돼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영주권을 신청을 하면 앞에 말씀드린 그런 위반 사유 때문에 사실 영주권 거부 사유죠. 굉장히 큰 거부 사유죠. 이거는. 네. 근데 뭐 캐나다로 나가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미국에 그렇게 거주를 하고 뭐 이런 거를 이민국에서 알면 당연히 거절이 돼요. 네. 모르면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네. 위반을 했지만 내가 사실 거짓말을 해서 받는 거죠. 결국 나 네. 위반 안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은 사실 사안은 좀 심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받으실 수 없는 분이세요. 사실은. 네. 네. 아, 네. 그렇군요. 네. 자, 그 다음 질문, 이제 결혼에 관한 이제 질문이 또 있네요. 미국 시민권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임시 영주권을 지난달에 받았습니다. 근데 결혼 생활이 좀 평탄하지 않으셨나 봐요. 아내분이 바람을 피고 제게 자꾸 협박을 하고 계신데요. 넌 나 없으면 추방돼. 이렇게. 영주권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아이고. 안타깝네요. 네. 사실 저도 이런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네. 계셨어요. 그래서 와서 상담을 하시고 그러는데 네. 뭐 결혼할 때는 좋아서 결혼했지만 그렇죠. 살다 보니까 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공치사를 하는 거죠. 네네. 나 때문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네. 뭐 이러면서 그렇죠. 예, 어차피 나 아니면 너는 뭐 여기서 못 살고 추방돼 이러면서 실제로 많이 정말 지금 이거 질문하신 분처럼 실제 네.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케이스가 보면 네, 이런 많다고 케이스가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 생활을 꾸역꾸역 유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주권 네. 갱신해야 되니까 그럼요. 2년 있다가 영주권 네. 2년 있다 갱신하는 거는 내가 2년 동안 결혼 생활을 잘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임시 짤을 떼고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에 이런 사람을 보호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영주권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받고 그럴 때까지 정말 합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를 했으면 네. 증빙 의무는 본인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서류로 증빙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랬으면 설사 영주권을 받고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네. 예, 내가 혼자서 영주권 임시자 떼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서류는 준비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네. 자,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제 이 사람이랑은 이런 거 못 보고 못 살겠다. 네. 이런 거. 그러면 우선은 준비를 내가 같이 살았던 기록들 하나하나. 예를 들면 텍스 보고 같이 하세요. 지금 네. 해도 텍스 보고 2020년 거 2021년 지금 4월 15일에 하잖아요. 그 전에 그때 공동으로 부부 공동 보고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은행도 접지 마시고 일단은 가지고 계시면서 그동안의 은행 기록들 전부 다 프린트 하시고 왜냐하면 은행에서 내 이름을 빼거나 은행 구자가 클로즈 되면 그 기록 찾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같이 썼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뭐 렌트 계약서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거 지금까지 앞으로 이제 이혼을 하면 다 없어지겠지만 지금까지 한 거를 잘 챙겨 놓으세요. 그리고 뭐 컴퓨터에 사진 다 지우시는 분이 있어요. 사진들 잘 해두세요. 그런 거 어디 가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준비를 다 하셔서 내가 증빙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혼자서 하셔도 돼요. 그거는. 이 경우 사실 가정폭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는 모르죠. 뭐 바람을 피고 뭐 협박을 한다는 게 그냥 협박이라는 게 글쎄요. 뭐 나 없으면 추방된다. 글쎄 그 가정 폭력이 있으면 또 다른 쪽으로 구제를 받으실 수가 사실 있어요. 나한테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떤 정신적으로 그런 그 가해를 가했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글쎄 어느 정도 이거는 모르겠네요. 예. 아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인데요. 이사오 아이 조항에 해당되는 신랑을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을 하셨대요. 그런데 인터뷰는 보신 상황이고 영주권이 너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지금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데요. 그럼 이혼을 하면 이 이사오 아이 조항 수혜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결혼은 2005년에 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사오 아이인 신랑을 쫓아서 영주권을 했다는 거죠? 본인이 이사오 아이는 아니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사오 아이를 내가 업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배우자한테. 근데 그 배우자랑 이혼을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남편이 이사오 아이를 자격이 됐을 당시,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00년, 2001년입니다. 2001년 4월 30일까지 뭔가를 신청했고, 뭐 2000년 12월에 미국에 있었으면 이사오 아이 자격이 되는데, 결혼 2005년에 하셨다고 그랬나요? 그러면 아닙니다. 예, 만약에 2000년 뭐 이럴 때 결혼을 하셨으면은 괜찮은데, 2005년에 결혼을 하셨으면 이미 이사오 아이 조항이 있고 나서 했으니까, 남편과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남편하고 떨어져 나온 본인이 혼자서 못합니다. 그럼 2000년, 2001년 때 혼인 상태였던 분들은 그렇죠. 혼인 상태였는데 남편이 이사오 아이로 뭔가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뭔가 이혼을 그 이후에 이혼을 하더라도 그걸 끌고 와서 내가 이사오 아이 그 자격이 되는 사람으로서 뭔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분은 2000년 이후에 5년에 하셨으니까 다 한 다음에 사후에 결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같이 업혀갈 수는 있지만 독자적으로 하실 수는 없는 거죠. 그렇군요. 답변이 충분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생입니다. 한 달 전에 친구랑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있었어요. 경찰이 왔습니다. 저도 법원에 출두하라는 티켓을 받았습니다. 지금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 법원에 글쎄 뭐 다툼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괜히 그 다툼이 나중에 뭐 폭력이다, 어설트라든지, 뭐, 이렇게 영주권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하게 그 법원 판결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형사 변호사 고용하셔야 돼요. 하셔서, 물론 디스미스를 받으면 좋죠. 아무것도 뭐 별거 아닌 걸로. 아니면은 뭐 경범, 뭐 디스오더리 컨덕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요. 그렇게 받으시는 게 최선이고요. 좀 심각하게 영주권에 문제가 되는 그런 걸로 차지가 돼서 그렇게 판결을 받으시면 문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툼이라고 했는데 뭐 이게 다툼을 하다가 치고받을 수도 있고 조금만 쳤어도 뭐 이게 또 폭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 폭행이 되면 조금 좀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랑 같이 가셔서, 좀 낮은 걸로, 전혀 그 영주권에 영향이 없는 걸로, 또는 이제 디스미스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을 또 고용을 하셔가지고 좀 해결하시는 게 좀 안전하게 잘 풀릴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영주권을 신청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민국에서 639라는 통지서가 있어요. 요걸 받으셨대요. 이게 뭔지 궁금하시대요. 639라는 건 없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693이라는 게 있어요. I-693. 이게 신체 검사예요. 그러니까 영주권 신청할 때 원래 그 건강검진 하는 걸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나중에 내도 돼요. 사실 나중에 내면 이게 옵니다. 이렇게 안 냈다. 이걸 안 냈으니까 이거를 내시오. 또는 인터뷰할 때 가져오시오라고 하는데 그게 693이에요. 639가 아니고 693 뭐 내라고 그 통지가 와요. 그거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내라고 하면 그 이민국으로 내면 되고, 네. 그다음에 인터뷰할 때 가져오라고 써 있으면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네. 그건 문제될 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네네. 신체 검사. 신체 검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군요. 예. 그 이민국에서 상태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지금 영주권. 네. 예. 근데 이분이 1년 넘게 인터뷰가 스케줄돼 있다에 머물러 계시대요. 인터뷰는 봤는데. 인터뷰는 봤는데. 네. 요거는 왜 그런 거냐고 하시네요. 그거는요. 네. 인터뷰가 나오면 네. 이제 인터뷰 스케줄이 잡히면 인터뷰 스케줄 됐다라고 나와요. 네. 그러고 나서 인터뷰를 봐요. 네. 그래서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럼 예전에 그 사이트의 스테이터스가 계속 그렇게 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예. 어떤 분들은 그 상태가 바로 당일날 바뀌시는 바로 분도. 바뀌어서 네. 컴플리티드 됐다라고 나오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끝났다. 네. 끝났지만 지금 1년 되셨다고 그랬어요. 네, 1년 이분은 넘었다고. 근데 사실 1년 넘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지금 네. 저희 3년 반, 4년 돼가지고 행정소송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데 인터뷰 끝나고, 그렇게 바로 결정을, 이민국에서 안 하고, 딱 그러니까 뭔가 컴플릿 시키지 않으면, 네. 그냥 인터뷰 스케줄 됐다라고 옛날에 나왔던 게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그렇군요. 다음에 안 넘어가서. 그래서 그러는 네. 거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또 기다리시면 되는 건가요? 기다려야 되는데 1년이나 안 했으면 뭔가 좀, 네. 인ኳ리, 뭔가 좀 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요. 네. 1년 네. 동안 아무 말도 없었으면, 네. 예. 좀 알아보시는 것도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쿼리를 넣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일단 넣어보시는 게 그래도 네.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생활상담 조문경 변호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민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 중에서 에이지아웃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에이지아웃이요? 네. 에이지아웃이 이제 21세가 되면 네. 더 이상 동반 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지아웃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데, 이민 개혁안 중에 그렇게 해서 에이지아웃이 돼서 네. 본인만 낙동강 오리알처럼 네네네. 완전히 영주권 못 받고 심지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고 이런 경우가 네. 많았어요, 그동안.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없애겠다. 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에이지 아웃 되는 자녀, 네네. 성년이 되는 자녀를 보호하는 거. 그래서 그 네. 전에 영주권 지금도 아동신분 보호법에 의거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는 그 기간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훨씬 더 느려가지고, 네네. 일단 부모님하고 같이 나이가 네. 좀 들더라도 영주권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조항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그동안 한인가정 보면은 이제 21세가 넘어가지고 맞아요. 신청 못하는 네네. 경우가 더 있었거든요. 네네네. 이런 게 또 희망적인 소식이 네. 있군요. 네. 자, 오늘 조문경 변호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듣고 계신 한인 동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한 말씀? 네. 두 말씀도 괜찮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희망을 가지자. 네. 꿈이 꼭 이루어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네. 희망을 품고 살자. 네. 그래서 너무 힘드세요. 저는 이제 이민 변호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많은 분들 맨날 애환을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고달프시더라도 네. 몸 고달프시죠. 마음이 더 고달프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그런 분들도 이제 또 새 시대도 됐으니까 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네. 그렇게 우리 좀 밝은 이민 생활로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될 수 네. 있도록 법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생활